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작품은 전부 제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전 시간은 항상 제목부터 먼저 가는데 한 장 넘기면 1페이지에 공무도화가, 빨간색 볼펜 꺼내고, 무슨 도화가? 공무도화가예요. 가는 무슨 가자? 빨간색 볼펜 들고, 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얘는 빼는 거야. 공은 뭐냐면 공께서, 공께서, 이건 너 2인칭 얘기하는 거야. 당신 임이에요. 임이. 무는 뭐냐면 춤추는 거예요. 무 할 때 무, 이건 춤추는 거죠. 임이 춤을 추는 거예요. 도하, 도는 건널고 짜고, 하는 물하자예요. 뭐를 건나? 물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임이 춤을 추면서 물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임이 왜 춤을 췄느냐? 미쳤기 때문이죠. 미쳤으니 하면서 춤을 추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께서 춤을 추며 물을 건너는 노래라고 해서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공무도화가 딱 나오면 제목 먼저 보라 그랬죠. 항상 시간은 제목 보면 공무도화가 이거 물 건너면서 뒤지는 노래인데 이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볼게요. 백수강부라고 나오는데 선생님 네 글자는 어떻게 하랬지? 백수, 두 글자씩 자른다고 했어요. 잘라볼까? 백수, 힐백자 머리 숫자예요. 머리가 하얀, 늙었다는 얘기죠. 머리가 하얀, 광, 미칠 광자예요. 부, 지압이 부자. 지압이 부자 이렇게 쓰죠. 하늘보다 한 끗발 높죠. 이렇게 머리가 하얀, 미친 지압이죠. 그러니까 춤추고 물로 막 건너가는 거죠. 정신 멀쩡한 사람 같으면 물로 가겠니? 아니잖아. 그래서 머리가 하얀 미친 지압이 누구니? 아내, 처가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건너는 남편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는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그 사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라고 나왔네요. 바로 그림판 넘어갑니다. 2페이지에 그림.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저기 멀리서 누가 있는데 아내가 보는데 이 남편이 미쳐서 하면서 어디를 가는 거니? 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입니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2.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이 찰랑찰랑거리는데 점점 임이 어디로 가고 있어? 물로 가고 있죠?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3. 물에 휩쓸려 죽으시니. 물은 그대로인데 대가리만 요 도나스예요. 죽었죠? 물에 휩쓸려 죽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아이고 이 일을 어이할 거라고 누가 울었어? 백수강부의 처죠. 아내니까 머리를 빠마야 되겠죠. 아줌마니까 빠마하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엉엉 울어야 되겠죠. 요 그림이에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죽으시니 이 일을 어이할 거. 이렇게 되죠. 백수강부의 처가 이 남편의 물 건너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불렀던 한이 새긴 노래, 그게 바로 공무도화가입니다. 딱 보니까 물이 좋은 거면 동그라미, 나쁜 거면 세모라고 했을 때 물은 동그라미일까요? 세모일까요? 세모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기억의 시험에 기억의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4개가 다 뭐니? 나쁜 거예요. 죽음, 단절, 이별 이런 건데 5번에 평화, 역사 이런 거 나오면 그게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죽는 임의 모습을 보고 시적 화자가 슬퍼하는 거죠. 자, 시적 화자가 얘들아, 시적 화자가 여기에서 정서가 드러나죠. 어떤 정서? 이 일을 어이할 거라고 가슴. 어머, 끼워야 되는데. 엄마? 됐다. 안 됐네. 너무 가슴을 쳤나? 이렇게 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데가 여기인데 뭐를 가지고 있니?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죠. 우리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의 정서가 바로 이때 고조선 노래인데 이게 그때부터 유래가 됐다는 얘기죠. 한이 뭘까 얘들아? 한. 슬프고 원통한 거. 또 맺힌 거. 맺혔으면서 슬프고 원통한 거. 응어리진 슬픔이에요. 응어리진 슬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슬픔은 뭐니? 눈물 흘리고 울면 좀 시원하죠.
그런 걸 우리가 카타르시스, 즉 배설 정화라고 하는데, 슬픈 영화 보고 슬픈 울고 나면은 나올 때 좀 후련하잖아. 그렇게 울지도 못하는 게 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여인들은 남편이 어디가 바람 피고 왔잖아. 그러면 막 울면서, 야, 그 전에 처음에 그 전에 때가 더 못했단 얘기죠. 그, 야, 이렇게 막 바가지 끌고 막, 어허, 투기하는 것은 칠거지하게 하나라고 했으니 어디다 대고 나 네 번째 마누라한테 갈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슬프도 말도 못하고, 즐거우셨어요? 그래, 다섯 번째 마누라 만들어야지. 그래도 구운멍에 양소희처럼 8명은 안 만들 거죠? 어허, 9명은 돼야지. 이게 한이라는 거죠. 원래 한이란 얘들아, 응어리져 있어서 제대로 토로도 못하는 게 한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한 500년이라는 노래를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겠니? 어떻게 불러야 되겠니? 응어리진 게 있어야 되잖아. 폐부 저 밑에서부터 해야 되죠. 한마늘. 아, 참, 이거 촬영 중이죠? 어머, 인터넷에 뜨겠는데? 이 세상 야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죠. 그렇지? 가면을 쓰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계속 한만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막 정말 한마는, 이런 한의 노래가 얘들아, 공무도화가가 고조선의 노래인데, 이런 한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뭐 서경불국에 이어지고 가시리에 이어지고 진달래 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한의 정사가. 그래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사라고 하면 바로 우리 여인네들이 가져야 됐던 한이죠. 그걸 제일 먼저 보여주는 최초의 노래가 바로 고대가요인 공무도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 제일 빨라요. 고조선에 있는 해동 역사라는 책에 실려 있으니까 제일 빠른 게 바로 공무도화가입니다. Understand? 자, 그럼 빨간색 볼펜 들고,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임이여 물을 건들지 마. 임 동그라미 뭐니? 사람 이름이 없잖아. 그럼 뭐라 그랬어? 임은 고전에서 사람 이름이 없으면 서민이라 그랬잖아. 여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백수강부에 쳐 사람 이름이 없잖아. 임은 뭐니? 사랑이죠. 임은 동그라미 사랑이라고 씁니다. 사랑하는 임이죠.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 임 동그라미 사랑.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앞에 물 세모, 세 번째 물 세모. 가시님을 어이할고 한의 정서 표출되는 게 맨 마지막이죠. 임은 동그라미 사랑, 물은 세모 죽음. 가시님을 어이할고는 뭐니? 임의 화자의 정서 표출, 한의 정서 표출. 나머지 궁금한 건 거기 시어시고 풀이라든지 2페이지에 보면 뭐라가 있니? 2페이지 보면 이상샘의 말이라고 있죠. 이상샘의 말이라고 있죠. 그거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Understand? 두 번째, 황조가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 안 배웠어요? 황조가는 얘들아 배경사라가 있어요. 누가 지었니? 유리처럼 투명한 왕이죠. 유리왕은 누구의 아들일까? 주몽, 동명성왕. 동명성왕 되기 전에는 주몽이었고요. 동명성왕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찾아올 때 무슨 뭐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칼을 맞춰야 뭐 내 아들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두 번째 왕인 유리왕이 결혼을 2번을 했어요. 옛날에는 얘들아 남자가 여성들을 2명, 3명 이렇게 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숙종도 뭐 후궁이 17명인가 그렇다대.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소실 첩 드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유리왕에게는 2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거는 그림 아니다. 유리왕, 여기 이거 쓰면 뭐니? 왕입니다. 캐릭터 얘기했죠. 왕에게는 2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화희고 하나는 치희야. 화희는 골족의 사람이고 러시아 쪽, 치희는 한나라 사람이었어. 약 한족이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그러니까 그 국제 결혼했죠. 근데 이 2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얘가 조금 이 질투심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제 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치희가 맨날 얘가 좀 어렸거든 나이가. 그래서 막 질투내고 이러면서 자기 나라 한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리왕이 치희를 데리러 한족에 갔다가 퇴짜 먹었어요.
나 싫어. 너 꺼져. 너 화이랑 친하게 지내고 나는 쳐다도 안 주고 너 꺼져. 난 싫단 말이야. 이 유리 같은 유리 깨지 같은 너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유리왕이 아유 어떡하지? 아우 짜증나. 이러면서 말 타고 터벅터벅 고구려로 돌아가다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판.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건 다리 꼰 거예요. 더우니까 이제 왕관 이제 이렇게 벗어놓고 담배 한 대 피죠. 하고 담배 한 대 피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보고 싶고 또 데리고 살고 싶은데 못 데리고 와서 담배 한 대 이렇게 피고 진짜 나 외로워 죽겠네.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화이 있는데 뭘 외롭다 그래. 아무튼 외로워 죽겠네라고 신세한탄 하는데 그의 눈에 비친 게 뭐니? 꾀꼬리 두 마리가 이렇게 있죠. 꾀꼬리 두 마리가 여기 이제 여자 꾀꼬리죠. 암이니까 머리 빠마하고 서로 막 이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원래 꾀꼬리가 이렇게 금슬이 좋거든. 그래서 있으니까 남자 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거 진짜 환장 너무 부럽죠. 나 옛날에 나 마흔이 장가 갔는데 그 앞에 외로울 때 술 먹고 외로울 때 여기 남선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남선체육관 앞에. 그 새벽 한 4시 정도쯤에 술 먹고 집에 있다가 답답해서 한 6시쯤에 이렇게 나오면 그 벤치에 남선체육관 바로 밑에 있는 벤치에 이 남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새벽 6시에. 그러니까 너무 부럽죠. 그래서 부러워서 안경 벗고 이거 하고 그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중간에 이렇게 앉아요. 덥다. 하면 중간에 이렇게 앉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야 하고 쳐다보다가 인상 보고는 야 우리 절로 옮기자. 그럼 절로 가요. 저쪽 벤치로 가요. 그럼 내가 덥다 하고 또 그쪽 가서 해코지 해요. 경찰 올 때까지 해요. 왜 했겠니? 부럽잖아. 부러우니까. 그래서 얘는 외로운데 얘는 무엇의 대상이 되니? 부럽죠.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나는 외롭고 얘는 부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understand? 그리고 이 둘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놈은 니와 함께 돌아갔고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성경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니? 후정이죠. 펄펄 나는 꾀꼬리의 경치를 내 외로움의 정서를 먼저 경치를 후에 정서를 이게 성경 후정이에요. 경치를 먼저 보여주고 후에 정서를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성경 후정이죠. 무슨 말이겠니? 엘리베이터 탔더니 옆 여학생 방귀 꼈네. 이게 뭐니? 성경이죠. 냄새 맡다 머리 아파 토하겠네 미친년 이러면 뭐가 되니? 후정이죠. 그러니까 경치 얘기하고 후에 얘기하고 경치 얘기하고 후에 얘기하고 이상샘 수업에 시끄러워 못 살겠네 저놈 입을 막아서 뭐 아구통을 날려볼까 이런 거는 후정이죠. 그러니까 경치 나고 후정 나고 꾀꼬리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정다운데 외로워라 나는 어떨까. 그리고 성경과 후정이 서로 부러움과 외로움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조죠. 그래서 이 특징이 대조적 이미지요 성경 후정의 이미지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황조가. 그래서 황조가 그림은 유리왕은 외로움을 타는 유리왕은 지적 화전 여기 있고 꾀꼬리는 여기 있어서 서로 대조되고 서로 부러워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understand?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런데 꾀꼬리에 기억해놓고 기억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하면 나머지 시에서 뭐가 나오니? 부러움의 대상 나오는 거죠. 뭐 저 기러기는 저 멀리 날아서 고향으로 날아가네 이러면 기러기하고 꾀꼬리는 똑같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별그대 보면 김수현 모가지는 왜 이렇게 길까? 저렇게 얼굴도 쪼맨하고 저건 전지현보다 더 머리가 작잖아. 내 머리는 군대에서 헬멧도 못 썼어요. 군대에서 헬멧 쓰면은 구부하잖아. 그럼 여기가 빨개요. 이 덜컥덜컥거려서 사서 이거 이까지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머리는 저지랄인데 김수현 머리는 정말 작아서 좋겠구나 하면 김수현이 꾀꼬리하고 똑같죠. 무슨 말인지 되지? 야 원빈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황조가예요. 볼게요. 3페이지에 황조가. 자 제목이 황조가니까 역시 밑줄칩니다. 황조 노란새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꾀꼬리인데 이게 바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뭐니? 소재죠. 황조가 소재가 되는 겁니다. 노란색의 꾀꼬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소재가 되죠. 황조가
선생님과 고전하는 건 이것이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고 2, 3 올라가도 문학작품을 한 학생들은 선생님 고전은 잘 안 해요. 한번 한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 그치?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듣고 싶으면 촬영본만 보면 되죠. 이해되잖아. 똑같은 걸 또 들을 필요는 없잖아. 저 안에는 선생님이 농담했던 이야기는 다 빠져요. 인터뷰에서 야 전지현 뭐 이런 것도 다 빠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황조가 봅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부러워지잖아. 부러워. 저 꾀꼬리는 암수 다정히 즐기는데 선경 어떻게? 요렇게 해서 선경. 암수 다정히 즐기는데 이 두 개가 선경. 외로울사 밑줄. 외로울사 밑줄. 왜? 외롭다는 얘기는 뭐니? 정서죠. 화자의 정서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울사 밑줄. 정서, 외로움. 외로워라 이내 머먼 네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뭐 하고 있어? 단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는 뭐니? 후정. 그러니까 앞에 성경, 후정, 그리고 이 두 개는 끝. 유리처럼 맑은 왕, 유리왕. 자, 그 다음 작품은 별표입니다. 별표. 별표가 몇 개 있는데요. 이 작품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행상인을 행상인이 뭐니?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 의 아내입니다. 아내 역시. 정업 써볼게요. 왼쪽에 뭐 전엽이라든지 소엽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게 악보에 실려있거든요. 지금 악학개범이라고 나오죠. 맨 마지막에 출전이 악학개범이죠. 악학개범이나 시용향악보, 악장가사는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악보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불려졌다는 얘기야? 노래로 불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제 노래인데 이게 백제 건데 백제 시대 때부터 계속 노래로 불려진 거야. 구비전승된 거야. 달아 높이 검도 다샤 어기야 머리검 비추. 내가 노래해줬죠. 내가 기타로 쳐줬죠. 이것들이 왜 쌩까? 내가 기타로 노래 해줬어 안 해줬어? 노래 해줬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노래로 백제 사람들 누가 만들어서 행상인 아내가 만들어서 계속 노래로 들어가는 거죠. 뭐니? 달아 높이 곰도 다샤 먹이야 머리 곰비치시라 어기야 강두리 이러면서 막 계속 뭐니? 구전됐겠죠. 500년, 1000년 이상을 계속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지잖아. 그러다가 조선 초에 한글 만들어지고 악학개범이라는 책에 딱 사람들이 수록을 딱 한 거야. 언더스탠? 그래서 그 뒤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뭐 나오니?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른 들이 나오죠. 이건 아무 뜻이 없어요. 후렴구 또는 여음구예요. 랩으로 치면 check it out, you win this baby죠. 아무 얘기도 없죠. let me go, you win this baby, check it out, do it this baby 이런 거잖아. 아무 의미 없잖아. say ho 그런 거잖아. 뭐 고, 조 이러면서 아무지 흥만 돋구는 거잖아. 맞니? 모두의 축제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하면서 뭐니? 운율 애로 맞추죠? 챔피언이라는 노래 모두의 축제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는 사람 오늘 술래 다 같이 강강수월래 함성이 퍼져 이런 거 다 가사가 있잖아.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러다가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하면서 뭐 우려한 거 나오죠.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친 네가 챔피언 땀땀땀땀땀 하고 뭐 반주 나올 때 뭐니 땀땀땀 the baby 땀땀 the baby baby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다 뭐니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다른들이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제 이해되니? 아우 힘들어. 내 나이 48입니다. 여러분 아빠랑 비슷한 나이죠? 그죠? 미안합니다 아빠들한테. 달아 높이검 도다샤 어기야 머리검 비치어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도르들이 제전 열으신 거요 어기야 전대를 드디어 얼서라 어기야 어강들이 너희다 놓고 시라 어기야 내가 너희 점거하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다른들이. 영어보다 어렵다는 게 이거죠. 영어는 그래도 I는 있고 U는 있죠. You are my destiny 이러면 You are my 당신은 나의 데스티니군. 데스티니 몰라도 데스티니야. 까지는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데스티니군. 이 되는데 이거는 내가 너한테 전멸할세라 전대를 드디어 올세라 뭔 소리야. 그래서 고전이 어렵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의미를 알면 하나도, 고전은 얘들아 최대한 현대어로 바꿔서 비슷하게 하면 돼요. 정근세라, 정문세라, 정물세라, 저물세라. 세라는 지금도 쓰이잖아. 쌤 봐봐, 이 덩치 봐봐. 바람 불면 날아갈 세라. 가볍죠? 비 오면 젖을 세라. 이런 말 쓰죠? 그게 문법적으로 뭐 의구형 전미사인데 뭐뭐 세라 세라라는 말 지금도 쓰이잖아. 그러니까 점그를 세라, 점그를 세라, 점물 세라, 점물 세라, 점을까봐 두렵거나 이런 거죠. 그럼 드디어 세라, 드디어 세라, 드디어 세라, 디딜 세라, 디딜까봐 두렵거나 디딜 세라죠. understand? 그러니까 현대어랑 비슷하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니? 자, 그림 갑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정읍사죠. 정읍이라는 곳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정읍이 지금 있죠? 옛날에는 이리로 했는데 정읍이라는, 전라도에 정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정읍에 있는 여기가 그 지명이 되죠. 정읍이라는 지명이 소재가 돼서 이 정읍에 살았던 행상인의 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림입니다. 집이 있고요. 여기는 빛과 번쩍 이제 기와집이 있겠죠. 기와집이 있고 빌딩 이런 거, 빌딩 있었겠니? 빌딩 이런 거 있고요. 이건 번쩍번쩍하죠. 여기는 이제 정읍이라는 도시고, 이 정읍의 시장이라는 시장에 남편이 간 거예요. 남편이 시장에 갔어요. 뭐 갔겠니? 뭐라 갔겠어? 행상이를 쳐니까 행상하러 갔겠죠. 자, 떠리 언니 여기 보가 언니 4만 원 더 쳐줄게. 언니 이거 하면서 막 계속 행상을 했겠죠.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남편이 행상하러 갈 때 부인이 따라 나왔겠죠. 부인이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 보내고 안 들어가요. 왜? 얘가 전적이 화려하거든요. 이거 오 산팔방땡 이거 잘하고요. 술을 잘 마시는 거 좋아하고, 또 여자 좋아하고, 주색잡기 좋아하고, 이런 놈이니까 얘가 마음에 안 놓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야 나 행상 갔다 올게 하고 가는데 막 백구두에 양복 막 번쩍번쩍하고 중절모에 이렇게 쑥 가는 거야. 이 새끼가 냄새가 나는데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행상에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휘영천 뜬 달한테 비는 겁니다. 뭐라고? 달아 너 높이 돋아서 멀리 좀 비춰줄래? 달이 높이 뜨면 멀리 비추는 거죠. 달아 너 높이 떠서 멀리 좀 비춰줄래? 왜? 우리 이미 집에 올 때 좀 워낙 옛날에 가로등이 없었잖아. 우리 이미 집으로 올 때 집에 좀 빨리 좀 올 수 있게 좀 비춰줄래? 이렇게 기원하는 거죠. 그럼 이 달은 무엇의 대상이 되니? 기원하고 소망의 대상, 그리고 밝은 광명의 의미가 되죠. 기원과 소망의 광명의 뜻을 가지는 게 달이죠. 달아 높이 좀 떠서 멀리 좀 비추어 줄래? 인혁이. 자, 기원과 소망과 광명의 대상.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 불리면 평생 남는다. 지워주러 갈게. 기원, 소망, 광명. 이 달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야. 남편이 빨리 집으로 오기를. 그런데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얘 혼자 상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혹시 이 새끼가 혹시 딴 여자를 만나서, 아줌마로 할까? 아줌마로 하면 불륜이죠. 아가씨로 할까? 아가씨도 불륜이죠. 어떻게 하지? 반은 아줌마요, 반은 아가씨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잘 몰라요. 아무튼 얘가 딴 여자를 만나서 혹시 바람을 피지 않을까라고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대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 이걸 왜 대라고 하는 줄 알죠? 깨새끼 기억나죠? 이걸 아래 하니까 전대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는 다른 말로 전대는 진대입니다. 진대. 물이 많아서 질퍽거리는 곳이에요. 얘들아, 비가 많이 와서 또는 눈이 많이 와서 질퍽거리는 땅을 디디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세모죠. 질퍽거리는 곳이야. 질퍽거리는 곳은 곧 위험한 곳을 얘기하고요. 위험한 곳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진 땅을 디뎠다는 얘기는 바로 딴 여자, 다른 여자를 얘기하죠. 고전에서 얘들아, 다른 여자를 이야기하는 작품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대를 디딜까봐 두렵구나 이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봐봐,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을 기다리는데 이 남편이 하루고 이틀이고 안 와요. 일주일이고 2주고 안 와요. 한 달이고 2달이고 안 와요. 그래도 계속 이 여자 계속 기다리는 거야. 왜 안 오지? 2달 지났는데 왜 안 오지? 6달 지났는데 왜 안 오지? 1년 지났는데 왜 안 오지? 2년 지났는데 왜 안 오지? 1000년 지났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돌됐으니까요. 이 사람이 기다리다가 1000년 기다리니까 이게 돌된 게요. 돌된 거야. 남편을 기다리다 돌된 걸 뭐라 그래요? 발할망, 지아비부, 돌석. 지아비를 기다리다 돌된 망부석사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 정읍에 가면 물론 시멘트로 만들었지만 이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거 만든 거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 1000년 동안 안 왔다? 야, 술을 먹다가 술 떨어지면 집에 가 안 가? 집에 가죠. 샘도 술 먹다가 돈 떨어지고 술이 떨어질 일은 없죠. 돈 떨어지면 집에 가죠. 새벽 4시, 5시에 문을 안 열어주지만 문 안 열어줘요. 한 5시쯤 돼서. 근데 나도 억울하죠. 몇 시에 끝나는 셈이? 밤 12시에 끝나거든?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12시 반, 1시쯤에 보거든? 그리고 그때 야! 우리 삼겹살 먹자! 그럼 그게 1차잖아. 그게 1차잖아. 그래서 3시에 끝나면 3시 끝나 야! 우리 노래 한 곡 해야지. 이제 2차 가잖아. 맞아. 그래서 노래방 갔다가 나오면 화나죠. 그렇잖아. 나 때문에 한 5시 반만 돼도 화나잖아. 그럼 아유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띵똥 하면 문 안 열어주죠. 안에서 칼 가는 소리만 서걱서걱 나고. 그래서 우리 집 열쇠거든. 띡띡 딱 하면 위에 탁 걸리죠. 위에 탁 걸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니? 여보. 그럼 저쪽에서 나가 죽어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럴 때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애교심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금호중학교하고 감성초등학교에 대한 이 애교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감성초등학교 이 교가를 불러주면 열어줍니다. 내가 외워요. 금병산 뻗어내려 이고을 대고. 이게 감성초등학교 교가거든. 집사람도 잘 모르는데 내가 그걸 알아요. 금병산. 그럼 저서 박자 맞추죠. 금병산 나가 뻗어내려 나가 이고을 대고 나가 꺼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있다가 문 살짝 열어줍니다. 그래도 안 열어주면은 이제 저기 금호중학교 대평리에 금호중학교 교가 계룡이 날아드는 나가 대평에 둘레 나가 이렇게 나와요. 어쨌거나 술을 먹고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거나 또는 뭐 도박하다가 돈 떨어지면 집에 오죠. 그런데 안 왔다는 얘기는 결국 뭐니? 죽었다고요?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났기 때문에 딴 살림 차렸으니까 안 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니? 그게 이제 제일 두려운 거죠. 어기야 질퍽거리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똥 밟았다 이거죠. 딴 여자 만나서 살림 차렸을까봐, 즉 내가 똥 밟았을까봐, 얘가 똥 밟았을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내가 다 용서할 테니 걱정 다 내버려 두고 나에게 오십시오. 그걸 바랍니다. 라고 남편이 어떻게 오기를, 남편이 아무런 저거 없이 사고 없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뭐하는? 기원하는 노래. 주제가 이거죠.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래가 바로 정읍사입니다. 이 정읍사는 얘들아 고대 가요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됐나요? 볼게요. 본문을 보면 달아 높이 좀 돋으셔서 이거 보고 가세요. 달아 높이 좀 돋으셔서 멀리 좀 비춰주시옵소서. 시장에 가 계셨습니까? 시장에 가셨습니까? 전대를 드렸을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걱정은 다 놓고 오십시오. 내 남편 가는 곳에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빨리 좀 돌아오세요. 요 얘기예요. 그게 정읍사입니다. 아까 내가 읽었을 때는 쌀라쌀라 아프리카 말 같았는데 지금 이거 내용을 알고 그림을 알고 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5페이지. 돌입니까? 달입니까? 달이죠. 달 동그라미. 무엇과 무엇의 대상? 기원, 소망, 광명. hope, 소망, 광명. bright. 하! 밑줄 칠까요? 하는 바로 극존칭 혹격조사입니다. 극존칭 혹격조사. 조사인데 혹격조사가 뭐냐면
한 3주째 부르는데 혹격조사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예를 들어서 지유, 야, 희진, 아. 야, 아 있죠. 이게 혹격이죠. 존칭은 뭐니? 존칭은 시여입니다. 희진 이시여, 뭐 해리 이시여 이런 거죠. 좀 높여주는 거죠. 극존칭은 뭐니? 극,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님이시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쌤 이렇게 지나가면 이상쌤 하지 말고 이상하, 이상하, 그럼 이상쌤님이시여가 되는 거죠. 이상하, 좀 깔보는 것 같기도 한데, 너희들 혹시 3.1절의 노래 아니? 3.1절 노래, 고대로 3.1절인데 기민년 3월 1일 정오 안 배웠니?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 세,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 맨 마지막 구절에 뭐 나오냐면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기리비 이렇게 나오거든. 선열하 뭐니? 선열님이시여죠. 이상하, 좀 욕같긴 한데, 야 이상하 어디가? 그렇죠. 하는 님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달님이시여가 되죠. 달님이시여. 높이, 곰 밑줄. 곰은 강세형 전미사입니다. 강세, 강하게 하는 거죠. 좀 높이, 좀 높이 강세형 전미사. 달하,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도다샤, 돋으셔서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돋으셔서 어기야, 체키라웃이라는 얘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여음구. 달아 높이 검도해서 머리곰은 뭘까? 멀리입니다. 머리 대가리가 아니라 멀리입니다. 멀리 좀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셔서 멀리 좀 비치오시라 비추어 주시옵소서.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돋으셔서 멀리 좀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기야 엉대는 아우 다른 데는 뭐라고? 후렴, 체키라웃 이런 거. 저제, 저자예. 지금도 쓰는 말인데 얘들아, 저자라는 말은 시장입니다. 시장, 저작거리, 시장. 저자에, 저제, 저자에. 여럿인 거요, 밑줄. 여다. 기본적 여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go, 뭐니? 가다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live, 뭐니? 살다의 뜻도 있죠. 여다는 문맥에 따라서 가다도 되고 살다도 돼요. 시장에 여럿인 거요. 지금은 무엇의 뜻입니까? 고의 뜻입니다. 시장에 가셨습니까? 시장에 여럿인 거예요. 시장에 가셨습니까? 요는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시장에 가셨습니까? 어기야 전대, 동그라미 세모. 세모. 전대는 바로 진대, 질퍽거리는 곳을 얘기합니다. 옆에 쓸까요? 질퍽거리는 곳. 질퍽거리는 곳. 드디올세라는 뭐니? 드디올세라. 디딜까봐 세라. 아까 얘기했죠? 셈은 바람 불면 날아갈 세라. 두렵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두렵구나. 세라는 두렵구나 의구형 전미사인데요. 세라는 두렵구나니까 뭐니?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이거죠. 이해되니? 여러분이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문과 가는 애도 있고 이과 가는 애도 있는데, 여러분 때는 AB형 없어지는 거 알고 있죠? 국사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럴 때는 지금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거의 원문으로 나와요. 지금 이런 것처럼 막 세모, 아래야 이런 거로 나와요. 자, 어느 지대를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어느이다 놓고 싶어. 앞에 생각돼 있죠. 뭐가? 걱정을, 내가 야단치겠다는 걱정을 어느이다, 어느 곳에나 놓고시라 놓으십시오. 어느이다, 어느 곳에나 놓고시라 놓으십시오. 걱정을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아무 곳에나 놓으십시오. 걱정을 아무 곳에나 놓으십시오.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기야 내 남편입니다. 부부 일심동체라. 여기서 내 남편을 얘기합니다. 내 남편 가는 곳에 뭐라고? 점글할세라. 뭐라고? 저물까봐 세라. 두렵습니다. 정업사는 아주 중요한 고대 가요입니다. 다시 볼게요. 해석합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돋으셔서 멀리 좀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질퍽거리는 곳을 디딜까 봐 두렵습니다. 이 질퍽거리는 건 딴 여자입니다. 딴 여자. 상징적 의미죠. 걱정을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내 남편 가는 곳에 저물까 봐 두렵습니다. 이해되죠? 예습의 국어는 예습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면 좋지만 굳이 할 것 같으면 복습하라 그랬어요. 이걸 얘들아 예습한다고 한들 너희들이 머릿속에 있겠니? 없지요. 근데 지금 쌤과 같이 상당히 공무도 하거나 황조가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공부했죠. 그죠? 많은 문학교 가서 18종 중에서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라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뭐까지 했니? 문법적인까지 했잖아. 이해되니? 요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구지가 요거 하고 5분 쉽니다. 구지가를 굳이 얘기해야 되겠니? 제목이 뭐라고? 구지가. 구자 무슨 구? 구자 무슨 구? 거북이. 거북구자입니다. 거북구자. 얘들아 혹시 지명 대구라는 곳을 아니? 대구 알아요? 네. 대구 아니? 구미는 아니? 네. 대구하고 구미가 가까운 건 아니? 네. 대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구릉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는 거북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큰 거북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거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구릉이라 이렇게 대구는 이렇게 움푹 파져 있어요. 그래서 대구가 더운 거예요. 왜? 바람이 안 불잖아. 파져 있으니까 구릉에. 대구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거야. 바람이 안 부니까 토양이 사과가 자라기 좋아서 대구 사과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큰 대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대구 꼬리 쪽에 구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미가 무슨 미자겠니? 꼬리 미자죠. 그러니까 큰 대구의 꼬리 쪽에 있다 그래서 구미라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 구미는 얘들아 실제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구미가 지금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되었거든요. 어쩌면 김천보다 더 큰 도시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들어봤니? 그 아저씨 그 대통령 고향이 구미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서 딱 나오니까 알죠? 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바사바해서 거기 도시를 막 키우는 거예요. 막 저기 전자산업단지, 자유 뭐 수출 무슨 단지 막 이런 데 단지 만드니까 아파트 단지 세우고 막 꿀단지 들어오고 막 하면서 구미가 막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경악할 만한 사실이 있다. 이게 진짜 잘못된 우리나라의 이 병폐가 너희들도 나중에 어른 되면 꼭 고쳐야 되겠지만 지역 불균형이 이만큼 이 불균형인 데가 없어. 우리나라만큼. 얘들아 서울 사람들의 40%가 전라도인 건 아니? 거의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의 한 40% 정도 가까이 전라도 사람들이 차지해요. 왜? 전라도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치면 봐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거 삼남이라 그러거든요. 전라도 쪽에 큰 공장 대봐. 뭐 있어? 전라도 쪽에 큰 공장 있니? 여수에 뭐 있지? 여수 제철? 여수화학? 또 광양 제철소에 있고 또 그거 다 최근에 생긴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할 때. 우리나라 1대 대통령 이승만이거든. 2대가 윤보선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 5.16 때 쫓겨나고 3대가 박정희 했거든. 박정희가 아까 얘기한 구미 출신이야. 여기 대구 경북 출신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때 경상도가 엄청, 쌤도 경상도지만 엄청 크기 시작한 거야. 이게 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표를 많이 얻기가 유리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를 키우는 거야. 여기는 별 큰 거냐? 여긴 봐봐. 아까 광양제철소 얘기했지. 포항제철에서 여기서 만든 거야. 포항제철 만들어 놓고 하도 지역 불균형 하니까 여기다 만든 거야. 경상도 쪽에 얼마나 큰 거냐면 마산 수출 자유지역, 부산 장난 아니죠. 인구 800만이고 광역시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죠. 우리는 대전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광주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는 주로 발달한 게 문화, 음식 뭐 이런 거죠. 광주 비엔날레 뭐 문화 뭐 이청준 뭐 이문재 이런 사람들 막 뭐 화가 이런 사람들 여기 문화 쪽은 뭐 판소리 이런 거 다 남도 다 이쪽이잖아. 경상도 판소리 없어요. 여기만 다 판소리 이런 거잖아. 왜? 경제적으로 뭘 해먹을 게 없으니까 내 문화 음식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해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적인 불균형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3대 박정희 때부터 3, 4, 5, 6, 7, 8 계속 박정희가 몇 년 79년까지 죽을 때까지 해먹었죠. 그리고 79년 끝나고 80년대 우리는 싹쥐개입니다. 대가리 훌떡 까진 전두환 나왔죠. 전라도죠. 저 경상도죠. 그 사람도 대구 사람 아니니? 달성이가. 그지? 그리고 전두환 7년 해먹고 그러니까 다 경상도에서만 대통령 나온 거야. 해먹고 또 저기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라고 있었거든요. 친구야 나도 해먹자. 전두환 친구예요. 걔 5년 해먹고 그 다음에
확실히 김영삼 해먹고 대통령 다 또 경상도니까 대통령 경상도가 40몇 년 해먹은 거야. 뭔 만지 되니. 그러니까 전두환 끝나고 박정희 경상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다 해먹은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얘들아 이 호남 쪽은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호남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어. 그때까지만. 김대중 대통령 되기 김영삼까지 대통령 할 때까지가 호남 고속도로 하나야. 경상도 볼까?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안동 무슨 고속도로, 무슨 뭐 부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 고속도로만 10개가 넘어요. 이 말은 뭐니? 이쪽은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는 거고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혈관이니까 여기는 호남고속도로 하나예요. 얼마나 답답했겠니? 김대중이 그 다음에 김영삼이 자빠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 생긴 거야 얘들아. 몰랐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되니까 누구야? 서해안이라도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발전되는 짓 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잖아. 노무현이 또 김해 쪽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 경상도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명박 포항이잖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4대강 괜찮다 생각합니다. 또 포항 쪽에 또 경상 나왔지. 또 박근혜 아줌마 또 경상도 달성해서 나왔잖아. 경상도 다 해먹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세상에 충청도 하나도 없어요. 충청도 여기서 뭐 괜찮요? 위로 앉아 있다 보니까 내 중간에 껴가지고 세종시 온다고 언제부터 했니? 노무현 때부터 온다 하더니 이때까지 안 왔어요. 10년 다 돼가요. 그렇잖아. 안 보내주는 거야 서울에서. 세종시 말 많은지 얘들아 세종시 얘기하지만 거기 보면 다 벌판밖에 없다. 다 벌판밖에 없어요. 안 내주는 거야. 충청도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 다 충청도 출신이잖아. 경상도 손들어. 다 충청도지? 어디야? 넌 어디야? 너 가. 대구 가. 넌 어디야? 속상하지 내 말 들으니까. 몰랐지? 그래 뭐 어디 주제? 전라도 엄마 음식 잘하겠네. 기분 나빠요. 그게 무엇이가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공부 열심히 많이 해서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막 이런 거 해서 나중에 충청도의 길을 좀 많이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맨날 여기 치고 저기 치는 게 충청도요. 정말 짜증나는 줄 나도 이제 거의 충청도에서 산 게 경상도에서 산 것보다 더 많거든. 어디 가서 막 충청도 욕하잖아. 그럼 내가 막 부하가 치밀어요. 뭐요? 뭐 어쩌자고 막 이러면서 욕 나와요. 어쩌면 여기에 더 오래 난 20살 때부터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충청도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막 나요. 그러니까 내 때는 못하니까 너희들 때 진짜 대통령 나오고 막 총리 나오고 막 훌륭한 사람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가 이게 나왔니? 구지가 하다가 나왔네. 그 구지. 거북이 거북구자야. 그리고 구미는 거북이 꼬리 난 부분이고 얘들아 거북이가 몇 년 사니? 100년? 거북이 100년이 말이지 청소년이죠. 질풍노도야 막 아버지한테 막 반항하고 한 100년, 100살 정도 되면 막 청소년이죠. 한 300년 정도는 살죠. 좀 수령이 좀 있는 거북이는. 그러니까 보통 뭐 7, 80년 사는 거북도 있고 200년 또는 300년 사는 거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사람들한테 무슨 동물이 되니?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너희들 이번에 설날 때 성묘 같은 데 가보면 비석이 있는데 밑에 거북이가 받치고 있거나 뭐 어디 가면 거북이 입에서 막 분수가 나오거나 거북이 되게 많죠. 그만큼 거북이는 신령스럽고 영험한 동물이란 얘기야. 오래 사니까. 그지? 이 거북이가 여기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배경설화가 있는데 혹시 가야라는 나라 아니? 가야에서 만든 악기가 뭐니? 가야금이죠. 가야는 몰랐구나. 거기를 꼭 가야 알겠니? 그 가야는 몇 가야가 있었어? 6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 금강가야, 그 나머지 네 가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6가야가 있었죠. 맞니? 그 6개의 가야를 만든 사람이 김수로거든. 수로왕인데 그 수로왕의 탄생 비결입니다. 그림입니다. 구지가 내용부터 좀 하고 갈까? 8쪽에 내용 보고 가자. 구지가 거북이가 지정해 주는 거죠. 이따 안 했구나. 거북이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뭐를 지정해 줘? 왕을. 거북이가 왕을 지정하는 노래라 그래서 구지가라고 합니다. 자 봅니다. 거부가 부르는 거 혹시 배웠니? 돈호법이라고 배워봤어? 돈호법.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 해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자,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면 여기 거북이가 있고요. 거북이 꼬리가 돼지 꼬리 같은데. 그 바로 뒤에 있어요. 요거하고 5분 쉰다 걱정하지 마. 요게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예요.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삽을 들고 이제 흙을 막 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는 구지가를 부르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구지가의 내용을 얘기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 거북이의 이 구지가 노래를 들으면 이 신령한 거북이처럼 왕이 강림하겠다. 우리 가야를 다스릴 왕이 강림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구지가. 하늘에서 구지가라는 이 노래가 들렸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불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단적인 노래, 집단가 또는 주술가라고 합니다. 주술가가 뭐니? 주술가,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잖아.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막 무당 같은 경우는 등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래서 무당들 할 때도 막 주술 외울 때는 막 눈 뒤집혀가지고 막 하잖아. 너희도 혹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말한 말 들어봤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무슨 뜻이지? 선무당 할 때 선이 뭐니? 초보라는 뜻이야. 초보. 아직 익숙치 않아. 그러니까 초보 무당이 사람 잡는 거야. 무당이 굿할 때 뭐 들고 하니? 칼 들고 해요. 작두 막 타고. 그래서 막 칼 들고 칼 2개 들고 자 귀신아 물러가라 둥 칼은 어디 갔지? 그럼 저서 구경한 사람이 초보인가 봐 하고 죽어가는 거죠. 그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아 물러가라 둥 이게 주술가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우가 이런 게 뭐니? 구지가라는 얘기죠. 다 같이 모여서 거기 9페이지에 보면 배경설화 있어요. 이건 배경설화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9페이지. 후한 세조, 그때는 중국 연어밖에 없었으니까 참고 1 봅니다. 참고 1 배경설화.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3월 개역 이래 마을에 이제 저기 신라 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마을의 북쪽 구지봉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 200~300명이 거기서 모이니 사람 소리가 나는데 하늘의 소리죠. 소리만 들리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구간들이 말하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소리하기를 이곳이 어디냐? 대답하되 여기 구지인데요. 또 말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울까요? 임금이 되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구지의 봉우리 흙을 팔면서 어떻게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아니 내면은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집단적으로 대왕을 맞이하는 왕이 강림할 것이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기뻐하고 용약하라 하였다. 구간들이 그 말을 따라 다 같이 빌면서 노래와 춤을 추었다. 12월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 6이 사람으로 변하여 그중 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나여 휘를 수로라고 하고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불렀으니 곧 6가야 중에 하나이고 즉 대가야의 수장 왕이 김수로라는 얘기고 나머지 5사람도 5가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6개 가야를 만든 배경설화, 건국설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니?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보면 7페이지, 8페이지. 거북, 동그라미 세모. 신령스러운 동물이니까 동그라미. 거북, 동그라미. 신령, 영험. 신령, 영험. 거북아. 머리,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쁜 거. 왜? 뒤에 뭐라고 있어? 내어라잖아. 내어라. 할아버지 할머니 세뱃돈을 내어라.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죠. 내어라니까. 머리 동그라미. 머리는 보통 머리수를 얘기하고요. 뭘 얘기할까? 금방 얘기했잖아. 머리를 내라. 왕의 강림. 머리를 내어라. 명령하고 있죠.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조건 걸죠. 자, 머리를 내어라 옆에 명령,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 거부가는 부름이고요. 부름, 명령, 가정.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 왼쪽 한문 보면 한문이 번작이 끼게 합니다. 끼게. 끽 이거죠. 죽여버린다 이거죠. 구워서 먹으리. 이건 뭐니? 협박. 부름, 명령, 가정, 협박. 네, 구워서 먹으리. 그렇잖아. 예를 들어 지호야 1등급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거죠. 무섭지요. 그래서 구워서 먹으리는 협박. 이렇게 되죠. 이해되니? 하나 더 해가사라고 있는데, 해가사는 지금 고대가의 4개죠. 4개인데 5개로 더 봐요. 해가사는 구지가의 아류입니다. 구지가 보고 본뜬 거예요. 간단하죠. 바로 9페이지 보면 나와요. 9페이지 맨 마지막에 참고 3 보면, 9페이지 맨 마지막 참고 3 보면, 해가 구지가 계통의 노래를 신라 성동할 때 수로 부인이 해룡에게 잡혀가자 남편이 순정공의 마을 사람들 동원해서 불렀어요. 구지가 오랜 세월 민간이 구비되어 왔어. 똑같은 노래 거의. 거부가 머리가 아니지. 이제 수로 부인을 수를 내놓아라. 그 다음에 새로 추가로 들어갔네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네가 만약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조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라. 협박이죠. 똑같죠. 구지가랑 거의. 물론 구지가는 집단적인 노래고 지금 해가는 개인적인 노래죠. 수로 부인 하는 거니까. 그 뒤에 보면은 9페이지, 10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 구지가와 해가 2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한 2번 정도 읽어보면 됩니다. Understand? Understand? 셈하고 하는 고대가요는 오늘 이것이 끝입니다. 다른 작품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촬영이 된 모든 작품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원래는 촬영이 또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희들한테 보여주기에는 되게 깊어요. 고3을 위한 거라 대단히 좀 깊어서 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쉽게 쌤이 깊게 설명을 안 하고 좀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됐니? 잘 들어 얘들아. 고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책이나 어느 선생님이나 다 이 글자는 있죠. 이 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은. 뭐는 없어요. 그림은 없죠. 이해되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이제 좀 더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저 뒤에 거 향가 같은 거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분명히 자기 전에 그림만 2번 그려보는 거예요. 1번 또는 2번. 그리고 그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작품, 일주일 뒤도 이거 하고 있을 거니까 보면서, 작품 보면서 한 번 더 여러분이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봤을 때 그림이 연상되면 어떤 문제, 시적 과정의 태도나 정서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니? 아까 얘기한 전대 같은 경우 세모였죠. 그럼 그런 게 전대에 만약에 기억돼 있으면 다른 거 막 비슷한 의미 찾다가 세모가 답이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는 졸지도 말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서동요 합니다. 자, 향가 보겠습니다. 향가 맨 처음에 서동요 하기 전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먼저 향가는 중요하니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표지 뒤에 허연대. 향가는 신라의 노래입니다. 신라의 노래인데 신라가 천년왕국이죠. 그냥 신라일 때 500년, 통일신라의 500년. 신라 플러스 통신 다 합하면 1000년이죠. 이야, 대단하지 않니? 천년왕국 신라. 그래서 1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노래로 불려졌던 게 향가인데요. 3대목이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 3대목이라는 향가집만 찾으면 대박이죠. 너도 혹시 TV 진품 명품 이런 거 보니? 안 보나? 나만 늙어서 보는구만. TV 진품 명품 그때 옛날에 한번 봤는데 연자, 그러니까 이렇게 필통 같은 건데 이렇게 용으로 조각이 된, 그러니까 뻥뻥뻥 뚫린 양각 음각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손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왔대. 일본에서 샀다나?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왔어요. 그게 3억 5천이가 나왔어요.
그 왕 아니면 정승이 쓰던 거래. 그러니까 용 그려져 있는 거 거의 왕 쪽이래요. 그래서 갈 때는 무진동차 막 이런 거에다가 올 때 이렇게 덜렁덜렁 갔다가 라라라 3억 5천 라 이러니까 막 이 그때 약간 초록색인데 막 그렇게 가졌어. 3대 모기가 하면 거의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10억 이상. 그래서 혹시 뭐 외할머니 댁이나 할머니 집 또는 뭐 고조 할머니 없죠? 아무튼 옛날 집 이렇게 갔는데 무슨 책이 있다. 근데 막 3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가져가 보세요. 쌤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 다음 주에 쌤이 안 나오면 그건 진짜예요. 그래서 쌤이 들고 튄 거니까 다음에 가져. 야 버려. 이러면 쓸데없는 거예요. 신라와 통일신라 앞에서 1000년 동안 구가했던 것이 바로 향가인데 그 3대 목에 많이 남아있을 때 그걸 없앴다 그랬죠. 그럼 남아있는 거 몇 개냐? 현재 현존하는 것은 25개가 있어요. 25수만 있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건 25개. 그리고 우리가 배울 거는 한 4-5개 정도 되고요. 이 25수 중에 일현이 지은 삼국 유사에 14개가 있고요. 균여전에 11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균여전에 있는 건 너무 종교적이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몇 개만 알면 돼? 삼국유사에는 14개만 공부하면 되죠. 삼국 이 향가는 우리 말의 훈과 즉 뜻이죠. 훈차, 음이죠. 즉 음차. 뜻과 음을 같이 차용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가지고 왔죠. 한자를 차용해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은 뭔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뜻으로 음차를 했고요. 아무 의미 없이 있는 문법적인 것들은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것들은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것들은 다 음차를 한 거예요. 뭐 조사 이런 것들은 다 음차를 한 거죠.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자. 한자는 옛날부터 썼으니까 무슨 가니? 집가. 무슨 애니? 사랑애. 무슨 가니? 갈거. 무슨 가니? 무슨 다니? 마늘 따 이래요. 이걸 가에 거다라고 이렇게 음으로만 읽지 않고 또는 집, 사랑, 가, 마늘 이렇게 뜻으로 읽지 않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대상 어디 가는 거니? 집에 가는 거죠. 집 가는 거죠. 집 가는 거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뜻을 가진 건 뭐니? 실질적인 뜻을 가진 건 훈자 있어요. 그러니까 뭐니? 이걸 어떻게 읽어? 집이라고 읽는 거죠. 얘는 어떻게 읽어? 가라고 읽는 거죠. 그다음 얘는 조사니까 얘도 종교랑 어미니까 얘는 애로 읽고 얘는 별로 중요하니까 다로 읽는 거죠. 그래서 뭐니? 이거 읽을 때는 집에 가다 이렇게 읽는 거죠. 요게 향가예요. 요게 향가고 향차니까 향가가 향찰로 지었는데 향차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뭐니? 무슨 대? 큰 대인데 옛날엔 크다가 하다였거든. 하다가 크다 많다 했거든. 그러니까 한 대고 이거는 밭전이죠. 그래서 이걸 뭐로 읽으면 음으로 읽으면 대전이 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읽었어요? 이걸 한밭. 그래서 한밭중학교, 한밭체육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대구를 뭐라 그래? 달구벌이라고 그래요. 광주를 빛골 이런 말 쓰는 것들은 다 옛날 이런 훈차에 따라서 쓰는 것들이에요.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예를 들어 서동요에 보면 한자 미리 한번 볼까 얘들아? 미리 알기 위해서 서동요가 몇 페이지니? 11페이지 보면 11페이지 서동요를 보면 우리가 향차를 알아야 향가를 아는 건데 향가가 향차로 되어 있거든. 오른쪽에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한문 옆에다가 얘들아 써볼까? 한문이 음만 적어줄게요. 선, 화, 공, 주, 은 옆에 써보세요. 빨간색으로 보기 좋게 선, 화, 공주, 주, 은. 그 다음에 밑에 게 타, 밀, 지, 가, 량, 치, 고. 다 한자의 뜻만 쓰는 거예요. 서, 동, 방, 을. 야, 의, 묘, 을, 포, 견, 거, 여.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5월달 중간고사 때 서동요 나옵니다. 둔산요고 손 들어봐. 둔산요고 둘밖에 없어? 홍빈이 둔산요고 아니야? 그거 지원하지. 둔산요고 괜찮은데.
둔산적으로 하면 100%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어떤 게 음차고 어떤 게 훈차냐 이런 거 나온 거거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거기 한문으로 선화공주 준 타밀지가 양치고 소동방을 야이 뭐 복용해 이렇게 돼 있거든. 다른 색깔 법백권에서 주위의 동그라미 타, 밀, 가, 지 서 동그라미 야, 포, 견, 거, 여 야, 포, 가, 여 거여의 거 엄마야 요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주, 타, 밀, 가치, 서, 야, 포, 견, 거 이것들은 다 훈차입니다. 훈차. 훈차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주자냐면 님주자거든. 그래서 읽을 때 선화공주 뭐라고 읽어? 님은 왼쪽 글씨 봐봐. 왼쪽 한글 봐봐. 뭐라고 돼 있니? 선화공주 님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님이 음으로 되니까 선화공주 님은 이 은이 주격주사 은이거든. 그러니까 은미라는 은자인데 그냥 뒤에는 뜻은 없고 그냥 은만 갖다 쓴 거예요. 선화공주 님은 이렇게 이해되니? 그리고 왜 님은인데 그러냐면 님은이 이어져 끼거든. 님은인데 이어서 님은 이렇게 쓴 거야. 타가 남타자죠. 밀이 은밀이 남은밀이 남 모르기 남 그저지 모르다는 그지거든. 그래서 남 그저지 이렇게 나오죠. 왼쪽 봐봐. 남 그저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남 모르게 이게 결혼할 가짜거든. 얼다 결혼에 이게 두치자야. 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집에 가 이런 것처럼 선화공주 님은 타 남은밀이 남 모르지 결혼 두고 서자는 막둥이 서자입니다. 막둥방을 왼쪽에 막둥방 나오죠? 그 다음에 쥐입니다. 무슨 야자? 밤야자거든. 밤물 밤물 왼쪽 보세요. 밤의 몰이죠? 밤의 물 몰래 그래 억진 거 알아요. 억진 거 알아. 하지만 그런 의미로 지금 밤의 물 포자가 포옹 안을 포자야. 안교 가요 이렇게 되죠. 어머 미안 쏘리 어쩐지 이게 다 어쩐지 안교 가요 가다 미안 야포 거여입니다. 쏘리 어쩐지 있었다. 안교 가요 쏘리 쌤이 하도 한지 오래돼서 까먹었네. 네 거여 가다라는 게 갈것자잖아. 가거 그리고 가 틀렸자니까.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남그저지 얼러두고 막동방을 밤물에 안고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얼어둔다는 얘기는 통정, 정을 통하다. 쉽게 말하면 남녀 간의 화합의 정을 통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잤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교과서에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썼니? 결혼해 두고라는 말을 썼죠. 근데 왜 잤다라는 말을 썼냐면은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노래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 루머 같은 게 있잖아. 루머. 여러분 알다시피 뭐지 그게 이렇게 장현성하고 현아하고 막 루머 나오는 게 있잖아. 그리고 둘이 결혼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어떤 루머를 막 퍼뜨리기 위해서 얼어두고는 통정, 정을 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남 모르게 얼어두고 정을 통하고 막둥이란 사람을 밤만 되면 몰래 안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자한테는 치명적이니. 선화공주는 남 모르게 정을 통한 남자가 있는데 밤만 되면 막둥이란 애를 밤이슬 맡으면서 만나러 간다 이 얘기죠. 이해되니? 현아하고 장현성하고 내일은 없어 이거 하다가 둘이 눈 맞아서 동거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니? 그리고 그걸 누가 퍼뜨렸냐? 장현승이 퍼뜨렸겠죠. 현아가 좋으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럼 누가 퍼뜨렸느냐? 서동이라는 놈이 퍼뜨렸겠죠. Understand? 어떻게 퍼뜨렸느냐? 치졸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퍼뜨렸겠죠. 항상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의 대부분은 초등생인 전파하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서동이라는 애가 한 겁니다. 제목 요건 이제 다 됐고요. 서동요는 누가? 서동이라는 사람이 부른 동요입니다. 알겠니? 서동이 만들어서 부르게 한 동요예요. 동요 누가 불러? 애들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동이 만든 동요, 서동이 부르게끔 만든 동요죠. 한가 꼭 알아둬야 되고요. 서동요 그림 페이지 12페이지. 얘가 서동입니다. 어디 사람이냐?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 사람인 서동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말을 파는 서민이었었어요. 아버지도 없었고요. 그런데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가 처녀이며 왕가 썼죠. 선화가 너무 이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천한신부였던 백제의 서동은 공주인 선화를 아내로 맞아 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뭐니? 편법을 쓴 거죠. 어디를 가? 신라를 넘어가서요. 아이들을 모읍니다. 아이들한테 자기가 가진 말을 나눠주죠. 그럼 애들이 맛있겠다 아저씨 그거 뭐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아저씨 그거 어떻게 하면 주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러라. 네 줄밖에 안 된다. 무슨 노래인데요? 선화 공주님은 남거저지 열어두고 맞둥방을 밤에 몰랑고 가다. 되게 쉽네요. 따라해봐. 선화 공주님 남거저지 열어 계속해서 불렀죠. 그리고 애들한테 말을 나눠주면서 자 얘들아 경주 시내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퍼뜨리라. 그랬더니 막 고무전하면서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결혼? 어디마? 그럼 전진 신경 뭐 게임할 때마다 계속 선화 공주님은 막 나오는 거야. 하도 이게 루머가 더니까 왕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진평왕이 어느 날 이 시찰 나갔다가 그 얘기 들은 거야. 선화 공주님은 들은 거야. 그래서 어디 갔니? 왕궁에 들어와서 선화를 불렀죠. 선화야 왜 아빠? 일로 와. 왜 아빠? 용돈 주시게요? 선화야 아빠는 다 안단다.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 용서해 주마. 서동이 누구니? 서동 알아 몰라 선화? 모르죠? 눈 동그랗게 뜨고 모르는데요. 우리 선화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솔직하게 얘기해.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갔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저 서동 모르는 게 선아야 마지막 기회다. 너 서동이랑 어떤 사이야? 대답해! 아빠 저 모르는 놈이에요. 꺼지라고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얘를. 그래서 막 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서동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면서 어떤 놈이야 하고 쫓겨나는 거야. 그때 진평왕 아내가 왕비죠? 엄마가 황금을 하나 줘요. 그러면서 선한테 이거 요긴할 때 써라 하고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 황금 넣고 가마 타고 유배되면서 막 쫓겨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서동이 딱 나타났어요. 서동 잘생겼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 가마를 멈추시오. 내가 서동이요. 그랬더니 선아 미치죠. 어떤 놈이 이제 얼굴 알았잖아. 루머에 이제 대상을 알았으니까 이제 막 손에 잡히는 거 막 요강 막 이런 거 들고 넌 뒤졌어 하면서 문 열고 나가서 이런 You are my destiny. 막 번쩍번쩍 막 목 길고 막 이러죠. 저예요. 서민준이에요. 이쁘시네요. 이쁘죠. 미안. 잘생기셨어. 괜찮아요. 그랬더니 저기 나랑 같이 백제로 가지 않겠어? 그럴까요? 이러면서 하늘에 휙 가려서 백제까지 간 거야. 그리고 이제 서동이 이렇게 뒤에 보니까 뒤에 뭐 있니 여기에? 황금 있죠? 그 뭔데? 황금인데 내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나중에는 얘가 그거로 막 금권 선거 이런 거 해서 왕까지 돼요. 그래서 얘가 백제 30대 무왕이 돼요. 백제 30대 왕인 무왕으로 등극을 하는 또 무왕의 배경설합니다. 이게 무왕이 탄생되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뭐니? 원래 서동이 선화를 좋아하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 돼 있어? 선화가 서동을 좋아하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뭐니? 이런 걸 뭐라 그래? 엄마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객이 바뀌었다. 이거 주객전도죠. 무슨 말이냐? 표면적으로는 이 시에서 선화가 서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즉 이면적으로는 서동이 뭐를? 선화를 좋아하는 거로 되어 있죠.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특히 여학생들 화장실에 막 낙서돼 있죠? 난 유진이가 좋아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 그 누가 써놓겠어? 아, 유진이는 날 좋아해 뭐 이렇게 써놓은 건 누구야? 자기 자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진이 좋아하는데 걔가 코도 빵긋 안 하니까 유진이가 날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막 헛소문 버티는 애들 있죠. 나 같은 경우 그렇게 막 버티려 놓으면 이상한 소문 나서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선화가 서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알고 보면 서동이 선화를 좋아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참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참여죠. 참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되겠죠. 볼게요. 선화 공주님 나오는 거. 서동역. 네, 이게 그림이에요. 아까 내 그림이라고 했는데 12페이지. 작년에 민주라는 애는 이거 복습하라고 했더니 집에서 복습하다가 엄마가 도대체 뭘 하느냐고 연습장에다 잔뜩 이렇게 그림만 자기 그리고 있으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이게 무슨 공부냐고 그래서 얘가 답답해서 나한테 전화해달라 그래서 내가 민주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진짜로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공부예요 무슨 만화학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 고전에서는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2번, 3번 이렇게 봐놓으면 훨씬 나으니까. 자, 이 먹는 마. 그러니까 칡하고 비슷한 거. 마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위에도 주고 마가 얘들아 좀 달짝지근한데 자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막 나와요. 그게 이제 위액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소화 안 되고 위 안 좋은 애들은 그 마를 삶아서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마차 만들어서도 좋고. 마라는 뿌리 식물이 있어요. 자, 서동요 볼게요. 서동이 만들었네요. 선화공주님은 밑줄 주체죠. 선화공주가 주체죠. 선화공주 밑줄 님은 남그즈지 몰래란 뜻이죠. 선화공주님은 남그즈지 몰래 얼어두고 뭐라고? 정을 통하다 통정해 놓고 이런 뜻이죠. 통정하다. 순우리말이에요. 얼다라는 말은 남녀간의 정을 통하다의 순우리말이죠. 너 나랑 얼래? 이런 거죠. 남 몰래 결혼해두고 남 몰래 통정해두고 막둥방을 밑줄 막둥방 누구니? 객체죠. 대상. 원래 선화공주가 주체고 막둥방은 대상 즉 객체가 되는데 알고 보면 주객전도 거꾸로죠. 막둥이가 선화공주를 좋아하는 거니까. 밤에 몰래 안고 가다 만나러 간다는 얘기죠.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정을 통해 놓고 막둥이를 밤만 되면 몰래 안으러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을 모함하는 노래 참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처연가 별표입니다. 왜냐하면 향가 처연가를 알아야 고려가요도 처연가가 있거든요. 그걸 알기가 쉽죠. 처용이라는 말 들어봤죠? 처용이라는 사람 처음 듣니? 처용 처음 들어요? 처용 한 번도 안 들어봤니? 처용탈, 처용각시, 처용 다 처음 들어봤구나. 오른쪽에 있는 처용가의 밑줄, 처용의 밑줄. 처용은 얘들아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호탕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 고문서를 보면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 눈이 파랗고 코가 부리부리해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나왔거든. 외국인일 수 있죠. 그리고 처용가 보면 내용은 알겠지만 모르나? 처용가 내용 알지? 역신의 아내를 범했는데 용서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죠. 외국 사람 결혼했어. 이혼했으니까 뭐 외국 사람들은 보니까 따로 이혼하고 따로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살아도 전 남편 막 만나고 그러더라. 막 만나고 뭐 놀러도 다니고 셋이 올라가고 막 이래요.
보면은 되게 막 쿨해요. 그쪽 보면. 어쨌거나 처형은 동해용왕의 아들인데 신라의 왕이 이거는 저 그림 안 그랬다. 신라의 왕이 그 어디 산책을 이렇게 쭉 나가다가 동해용왕의 일을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동해용왕이 아들을 이 왕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동해용왕의 아들이니까 극진히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벼슬자리 좋은 것도 주고 경주 시내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아내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처형이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고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이렇게 늦게 밤늦게 들어갔더니 섬돌에, 즉 우리나라 치면 신발 놓는 곳에 신발이 2개나 해야 되잖아. 안에 거면은. 근데 신발이 몇 개야? 4개인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아무리 밤늦게 들어가도 이런 4개 이런 불륜 이런 사랑과 전쟁 이런 하고 구멍을 딱 뚫어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 다리가 원래 2개나 해야 되잖아. 다리가 4개인 거야. 안에 다리 2개가 있는데 안에 발 2개가 있는데 그 옆에 커다란 뭐 털 달린 발 2개가 있다. 가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집중하니? 얘들아 너 아직 미성년이야. 침 닦고 여기 침 닦고. 이 작은 내 아내 발과 2 아들 발이 있는가? 그 2 아들이란다. 다른 놈의 발이 있는가? 당장 막 미치죠.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래 이왕 다 빼앗기고 다 지난 일인데 엎질러진 물을 담아서 무엇하리. 알았어 하고 용서하고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오는 거야. 빼앗긴 거 아니니? 빼앗긴 거는 다가 있어. 내 거 아닌데.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더니 아내 방에서 같이 자던 남자가 후다닥 일어나더니 팍 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아이고 처형님 이리 비키시오 처형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 사람이 아니면 뭐야? 너 뱀파이어요? 뭐야? 저는 역신입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역신이었습니다. 안에 작살났죠? 안에 전염병 AI 뭐 이런 거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딱 얘기하면서 뭐라고? 저기 당신의 관용에 너그러운 용서. 관용이 뭐니? 관자가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거든. 당신의 관용에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인 나는 역신인 나는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요. 처형이랑. 그리고 그게 배경사라가 되어서 부적 알죠? 부적. 어디 뭐 점집 가고 이러면 막 부적하라고 하잖아. 그게 글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있거든요. 그 그림의 얼굴이 처형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형의 얼굴을 그려서 집 문 앞에 딱 붙여놓으면 귀신이 왔다가 전염병 옮기는 귀신이 왔다가 처형이다. 한 1000년 전에 내가 처형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관용 베풀어준 사람이잖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적은 뭐로? 그 빨간색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니? 빨간 물감이니? 빨간색 나오는 게 뭐야? 피예요. 피. 닭의 피입니다. 닭.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닭이에요. 왜? 닭이 울면 귀신 사라져야 되잖아. 날이 밝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닭 제일 싫어해요. 귀신이. 닭피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처형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뭔 말인지. 거제도 우리 집에 그 들어가는 입구 현관에 어머니가 부적 사서 붙여놓은 거 있어요. 거기 처형 얼굴이에요. 딱 보니까 뭐 매부리 코에다가 막 이상하다 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뭐 이래요. 아무튼 막 닭피로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형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곳에는 역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처형은 술이고요. 이지랄 하면서 집에 가요. 어떤 애들은 촬영본 보면서 끄는 애도 있어요. 뭐요? 이러면서 집에 가요. 집에는 다리가 몇 개나 해야 돼? 다리가 이 식빵이 아닙니다. 다리가 2개나 해야 되잖아. 근데 다리가 몇 개야? 시커먼 게 하나 더 있죠. 귀신이었던 거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처형이 아유 우리 집이구나. 아유 우리 막 소리 확 깨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열고 뚫어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 내 아내가 남의 놈이랑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 뒤집히죠. 여기서 혈액형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져요. A형 손들어. A형 손들어. 내립니다. 대체로 A형은 막 이렇게 적극적이게 탁 나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문고리를 잡아요. 내 이놈의 새끼를 아니야. 그래도 알아봐야 돼. 혹시 아니야. 내 이놈 얘 이거 아니야. 그래도 오빠일 수 있어. 진정 오빠일 수 있으니까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을까? 아니야. 이러면서 밤새도록 새벽날까지 문고리만 잡고 있어요. 알겠니? 그리고 남자 나가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B형 손들어. B형 내립니다. 괄괄하죠. 괄괄하죠. 본인이 괄괄하다 생각하죠. 일단 불 질러입니다. 일단 불도 확 질러요. 불 싹 질러. 그리고 지가 그 불을 못 참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요게 B형이죠. B형. O형 손들어. O형. 아유 O형 맞네. O형 내립니다. O형 되게 사교적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 셋이 올려서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 셋이 살아. 야야야 괜찮아. 이런 위기를 기회로 아주 사교적인 A형. AB형 손들어. 몇 명 없네? 쌤도 손들었죠? 쌤도 손들었죠? 내립니다. 쌤도 AB형이에요. AB형 보통 사람은 뭐라 그래? 천자인 바보라 그래? 음흉하다고 안 해? 좀 변태스럽다고 안 해? 구멍을 뚫습니다. 오, 계속 보고 있죠. 오, 그래 이러면서. 어쨌거나 여기에서 막 이 불륜의 장면을 동침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이걸 보고 그냥 화를 내지 않고 뭐니? 용서를 베풀어요. 체념하고 관용을 베풀어요. 넓게 관대히 용서를 합니다. 이 용서하는 걸 보고 누가 휘리릭 하고 누가 여기서 휙 하고 뭐가 와? 귀신이 와서 얘 앞에서 무릎 꿇죠. 뿔 달까? 역신이죠.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인 역신이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노래는 바로 주술가고요. 벽사진경의 노래라고 해요. 벽사진경. 벽사진경이 뭐냐면 사악한 것을 척벽 즉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걸 맞는 겁니다.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벽사진경 또는 축사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축사. 아까 사가 뭐랬어? 사악한 거죠. 사악한 것을 축출하는 거죠. 내쫓는 거. 축사의 노래, 벽사진경. 그래서 벽사진경과 축사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술적이라는 거죠. 아까 구지가 뭐라고 했니? 집단적으로 주술가라고 했죠. 그와 유사한 거죠. 즉 이 노래를 부르면 애군이 내게서 멀리 떨어진다 이 말이죠. Understand? 그래서 이게 팔구체거든요. 팔구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아까 잠깐 25개를 했잖아. 그 중에 다 4구체 아니면 다 10구체예요. 팔구체는 두 개밖에 없어. 미리 써놓을까? 이게 팔구체인데 얘가 팔구체인데 팔구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팔구체는 다 4구체 아니면 뭐라고? 10구체라 그랬죠. 얘는 모처럼 8구체가 됐죠. 8구체는 지금 모처럼 됐잖아. 그치? 모처럼 8구체잖아. 4구체 아니면 10구체인데 모처럼 8구체. 모가 모 죽지랑가고요. 처는 뭐겠니? 지금 배우는 처용가죠. 그죠? 모 죽지랑가 처용가 두 개만 8구체입니다. 모처럼 8구체 나왔죠. 그래서 얘들아 혹시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성적 안 오르고 엄마 아빠 집에 안 들어오시고 막 집이 막 개판이잖아. 그러면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가 자리 보곤 가라히 내시라 들어내기 입에 뺏기가 어찌하니고 뚱뚜둥 가리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쁜 걸 다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Understand? 모 죽지랑가. 이거 분명히 배웠는데 나중에 모 죽지랑가 해야 되는데 모 죽지랑가 이러면 죽어버립니다. 죽여버려. 됐니?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척벽.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걸 맞아들인다 이 얘기죠. 경사스러운 걸 맞아들인다. 오남이 쫓아내고 김태희 맞아들인다 이런 거죠. 오남이 실제로 보니까 별로 안 못생겼다던데. 연예인 그래도 연예인이라 꾸미고 나오면 그래도 별로 괜찮대요. 근데 박지설은 진짜란다. 진짜 얼굴이 고생을 기억한대. 어우, 깜짝 놀랐네. 이 웃으면 잇몸이 이렇게 드러난대요. 봅니다. 최영가 빨간색 볼펜 들고. 자, 첫 번째 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 발음 잘해야 돼요. 이걸 이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음절일 때는 아래아 좋으니까 세죠. 아래아가 아 됩니다. 근데 이음절일 때는 으가 돼요. 세. 이거는 뭐니?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순경은 비읍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읍이 아니라 위읍이 되는 거야. 바보, 이거 바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불이 되는 겁니다. 세불. 세불. 세불이 뭘까? 세불 밑줄 쳐봐. 세불. 세불 앞에는 뭐였을까? 서라벌이었겠죠. 옛날에 우리 순 고유어는 거의 다 지명에 벌이 많았어요. 서라벌, 황산벌, 달구벌, 벌이 많죠. 왜 벌이냐? 벌판이에요. 벌판. 벌판을 그러니까 달구벌, 서라벌, 황산벌 다 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라벌이 통일신기 통일신라 때인데 통일신라 때 500년 지나면서 서라벌이라는 글자가 세불로 바뀌었고요. 세불이 세울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뭐로 바뀌었니? 서울로 바뀌었어요. 얘들아, 서울의 어원은 서라벌입니다. 서라벌, 세불, 세울, 서울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서울은 순우리말이죠. 그죠? 대전은 한자어고 대전을 만약에 한밭이라고 불렀다. 그럼 뭐니? 순우리말이 되는 거죠. understand? 그래서 서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서울, 신라의 서울 어디야? 경주죠. 경주 동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글자가 한문으로 뭐 있어? 동경돼 있잖아. 동경. 서울. 밝은 달에. 자, 여기에 달은 믿으실까요? 달에 할 때 이렇게 믿으셔야 되겠죠? 이 달은 그냥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달입니다. 뭐가 아니란 얘기야? 아까 정우사처럼 뭐니? 상징적 의미의 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달 밝은 밤이란 얘기죠. 달이 떴으니 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밝은 달에, 서울에 언 밤에 이런 뜻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는. understand? 서울 밝은 달에, 새불 밝기 달에, 밤늦게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가 자리를 보니 가라. 달이죠. 다리가 네 개구나. 둘은 내 것이고, 내 것이지만, 내 것이죠. 내 것이지만 둘은 뉘해 누구 것인가? 본디 내 것이야. 본디 다 내 것이지만 아자날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꼬. 비주십니다. 어찌하리꼬. 요게 바로 어찌하겠느냐 체념이죠. 또 넓게 용서하는 관용도 되죠. 체념과 관용을 어디서? 어찌하리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찌하리꼬입니다. 어찌하리꼬. 체념과 관용, 용서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아자날이라는 얘기는 뭐니? 반치읍 요거는 보통 쌤이 지읒으로 보통 발음을 하는데요. 아자날이라는 얘기는 빼앗긴 것을 이런 뜻입니다.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해석하면 서울 밝은 달밤에 밤늦게 놀다가 들어가 내 이부자리를 보니 다리가 네 개나 되는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 것이란 말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이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찌하겠느냐? 하고 체념하고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이해됐니? 요게 바로 처용갑니다. 자, 다음 안민가. 충담사라는 사람은 뒤에 사로 끝나죠. 월명사, 충담사, 사로 끝나죠. 대사란 얘기야. 대사가 뭐니?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 중에서 큰 스님을 뭐라 그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충담사가 뭘 썼냐면 우리 뒤에 배우게 되는 찬 기파랑가라는 걸 썼거든.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어떤 훌륭한 인품을 추모하는 그런 걸 썼어요. 그리고 절에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하고 이렇게 했더니 왕이 이 충담사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기요 스님, 예, 혹시 찬 기파랑가를 쓰신 분이시죠? 예, 저에게 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뭘 말씀이십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소승이 알 길이 없지요. 아파. 장부 똑똑똑 하고 있으니까 이 왕이 안 가고 저기 스님 제발 이거 하지 마라. 작년에 이거 남자 여기 터진에 있어요. 하도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고 맥주병 따는 게 있거든. 이거 있어요. 아우 짜. 이거 몇 번 했더니 남자애가 이거랑 이거 몇 번, 그러니까 수업한 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입안에 이거 막 나간에 있는데 하지 마라 이거 나만 돼요. 이 살집이 좀 있어야 돼. 살집.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파. 그래서 계속 스님한테 제발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충담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를 지어 올리지요 하고 썼던 것이 안민가입니다. 백성을 나라를 다스리고 편안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쓴 것이 안민가입니다. 안민가. 얘들아 안자 무슨 안? 편안한 안자죠. 어떻게 쓰니? 이게 뭐니? 집이죠. 간머리 집이죠. 집에 누가 들어앉아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다 이 얘기죠. 정말 요새 바뀌었죠. 집에 누가? 남자가 들어앉아 있어야 요새 편안하죠. 요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다음 주 아니고 목요일 날이죠. 문제 나갈 겁니다. 미리 해오세요. 이게 뭐니? 빼빼가 3, 4님 3. 여기 문제입니다. 알았죠? 여기 2점짜리 문제예요. 5편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분 속았죠? 어머, 아까 안 속았니? 몇 정거장? 그거 애들 써먹어봐. 환장해요 막. 근데 너무 복잡하게 내잖아. 그럼 애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야 돼. 누구다가 중간에 몇 명 포기하던데? 에이 싫은데. 그래서 막 6명 막 타기만 타고 막 이러잖아. 막 한 명 데리고 한 명 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하다가 나중에 몇 정거장 물어보면 딱 2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막 웃거나 하나는 패거나. 그때 희진인가? 쌤한테 저기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그냥 친구하고 친한 친구의 차이 보는데 너무 웃겼던 게 그냥 친구는 돈을 이렇게 빌려가면 야 너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그러면 내가 사정되는데 빨리 갚아서 줄게 이러는데 친한 친구는 야 너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무슨 돈? 그걸 내가 우리 친구 48 되는 친구들 다 보내줬더니 다 공감해요. 다 하고 무슨 돈? 나 볼 때려서. 자, 편안하게 해줍니다. 누구를? 백성을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소서. 내용 봅니다. 15페이지. 안민가. 무슨 군? 자, 빠르게 읽고 그림 그립니다. 임금은 업이요, 신은 다자샬 엄이요, 민은 열한 어린 아히라 하샬띠, 민이 다잘 알고다, 꿈을 다이 살 선멀생, 이흘 먹이 다사라, 이따흘 바리고 어딜 갈떠 할띠, 나라 악드니디 알고다. 아우, 근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나 땐 나라 악 대평 아니다. 완전 일부 근다이 신다이 민다이 나라 태평 아니다. 저번에 제망매가 했죠. 그 뒤에 봐봐. 17페이지 봐봐. 17페이지 쌤이 얘기했죠. 17페이지 제망매가 밑에서 2번째로 볼게요. 제망매가 하야 미타 차라 마보라 하나 아까 기드리고다 하이 이거죠. 부르라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누가? 대가리 큰 스님이. 이제 여기 왕이 경민왕이 백성 나라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소서라고 대가리 크게 그려야죠. 백성은 이렇게 다스립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2가지 조건을 걸어요. 먼저 첫 번째, 나라 살림을, 나라는 곧 무엇과 같아? 가정과 같아. 나라와 가정은 서로 유사하다. 나라의 큰 아버지가 누구야? 임금은 아버지같이 하면 돼요. 나라의
임금을 보좌하는 안주인이 누구야? 신하죠. 신하는 엄마처럼 하면 되는 거야. 백성을 사랑을, 아이를 사랑을.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다 뭐니?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는 죄가 있어 없어? 없잖아. 내가 가난한 게 아니야 얘들아. 남들은 다 조수 떡볶이에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먹는데 나는 그것에 침만 꿀떡. 저 새끼 흘리면 주워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건 내 죄가 아니야. 엄마 아빠 죄지. 엄마 아빠가 나라의 임금하고 신하가 정치를 잘 못해서 그 국민이 가난한 거면 그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못 사는 나라들 가봐. 다 정치하는 놈들이 다 헤쳐먹는 게 너무 많잖아. 그 부패 때문에 국민들이 다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들의 가장 대부분이 뭐니? 민주화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와서 그 전통이 있잖아. 근데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자원은 많은데 다 저거들이 위에 윗대가리들 다 헤쳐먹고 큰 어버이 헤쳐먹고 작은 어버이 헤쳐먹고 이러니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한 거죠. 똑같은 거야. 임금이 아버지처럼 신하는 엄마처럼 백성이랑 어리석은 아이라 이렇게만 하면 임금의 할 일과 신하가 할 일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여 다스리라. 얘들아 먹을 것이 없잖아.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기 딱 좋아요. 먹을 것이 없는 나라에 누가 있니? 먹을 것이 없는 나라에 누가 있어?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가 3, 4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을 찾으러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고 중동에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막 건설에서 나갔죠. 먹을 것 찾으러 나온 거예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화버렸잖아. 그리고 똑같이 30년 지난 지금은 말레이시아다, 방글라데시다, 태국이다 이런 데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벌러 오죠. 그쪽 나라에 뭐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해되니? 이 땅에 먹을 게 없으면 이 나라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형 미국 있다 그랬죠. 우리 누나도 미국 있다 그랬죠. 여기서 못 살아서 간 거예요. 우리 형 세무사 공부를 한 6년 가까이 했어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다가 세무사 공부 하다가 안 되니까 1차는 붙는데 내 2차 떨어지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그냥 시험시험 봤어요. 근데 그건 덜컥 붙었네. 그래서 돈 2억 들여서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보다 2003년도에 부동산 2억 들여서 울산이라는 곳에서 크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뭐 하나 큰 거 맞아가지고 형이 쫄딱 망했어요. 2억 빚을 지고. 그래서 우리 형 막 절도 들어갔어요. 우리 형 절에 들어갔어요. 중된다고. 스님들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 2억의 빚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형을 포항 어디 저쪽 뭐 무슨 사더라? 직지상가 뭐 어디 가가지고 형이 내가 형을 잡아왔어요. 그 찾아가지고 내가 그때 학원 한 달 쉬면서 형 막 아는 형들 삼예리 형 막 경희 형님 막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형 붙잡고 와서 막걸리 그때 우리가 8병 먹었어요. 둘 다 막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죽이냐 다른 길 찾아보자 하고 알아보고 하다가 2003년도에 형이 미국에 우리 형수님 언니가 그 미국에서 그 형수님 언니의 형부죠. 그 교환 교수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좀 잘 알았어요. 그 달라스라는 곳에 도나스 가게가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도나스 가게라도 할란다 하고 미국 들어간 거예요. 2003년도에. 어떻게 들어갔냐? 여행 비자로요. 우리 형 지금 불법 체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행 비자 끊고 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 버리는 거죠. 근데 뭐 미성년자 있으면 뭐 나중에 들켜도 뭐 괜찮다고. 근데 어쨌거나 영주권은 나왔어요. 아무튼 형이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 아무튼 그래서 2003년도에 10년 전에 2003년도에 갔으니까 2003년도에 거기 가서 우리 형이 2시간씩 잤어요. 왜냐하면 도나스나 이런 건 아침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 12시부터 2시까지 자고 2시부터 도나스 만들기 시작해서 6시부터 그 가게에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2억이라는 빚을 원래 미국이 얘들아 우리나라보다 단위가 좀 큰 건 알죠. 우리 돈 1,000원이 그거 가면 1달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위가 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버는 방법 딱 하나예요. 벌고 안 쓰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것도 10배고 버는 것도 10배잖아. 그래서 우리 형이 지금 한국으로 치면 그 당시에 달 월로 한 순수익이 70에서 80만 원 됐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700, 8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그거 2억이라는 빚을 거의 3년도 안 돼서 다 갚았어요. 지금은 그 도나스 가게 그러니까 한 4년 뒤에 그 2억이라는 빚을 다 갚고 3년 반쯤 돼서 다 갚고 계속 또 이제 수입이 잘 돼가지고 그거 하고 요즘 치면
백화점이죠. 미국에 있는 백화점 얘들아 2층 3층이 없단다. 아파트도 2층 3층이었고 워낙 땅이 넓으니까 전부 다 1층이에요. 전부 다 1층. 아파트도 다 1층 다 이래 똑같은 게. 그리고 거기도 백화점이 다 1층인데 되게 넓대요. 그래서 형이 그 백화점 안에 시식코너 같은 데 있죠. 이게 음식점 하는 거. 그거 되게 잘 되잖아. 형이 거길 들어가게 된 거야. 두 개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니? 엄청 성공한 거예요. 2시간씩 자면서. 4년을 2시간, 3시간 잤으니까. 그래서 4년 뒤에 2007년도죠. 2007년도 8년도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형이 전화 온 거야. 환하게 웃으면서. 야! 미국 오이라! 형이 여기서 한 700-800 버는데 내가 네 형을 확실하게 너 해줄게. 미국 오이라! 야! 오이라! 형님! 왜? 얼마라고? 700 번다! 더 번다. 덜컥. 다음 전화가 안 와요. 덜컥. 그걸 다시 누나한테 전화를 했겠죠? 누나 그때 천안에 있었거든? 천안에서 흑염소 키우고 있었어요. 흑염소, 이제 우리 매형, 자영하고 같이 흑염소 키우고 있다가 700 번다, 800 번다 그랬더니 바로 짐 싸서 한 달 반에서 갔어요. 여행비자 들고. 여행비자 끌고 우리 누나가 그렇게 2007년도에 미국 넘어갔어요. 그래서 형은 누나한테 이 가게를 주고, 무상으로 주고, 형이 했던 그 가게 있잖아. 그 사가 잘 됐는데. 거기 주고, 처음에 했던 데 주고, 형은 그 시식코너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이라는 곳에 한 군데를 더 냈어요. 그래서 형이 지금 매장을 2개를 하고요. 누나는 거기서 한 달에 700-800 정도를 또 벌고 있는 거예요. 잘 됐죠? 정말 잘 됐죠? 2억의 빚을 지고 중되려고 했던 이상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형이 미국 가서 새롭게 정말 2시간 동안 이 악물고 딱 10년 걸렸잖아요. 2003년도 갔으니까. 맞니?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또 너희들한테 항상 주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이게 밑바닥이라고 해도 원래 밑바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내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밑바닥인 거지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형이 2시간 안 자고 5시간 잤으면 어땠을까? 또 그렇게 이 악물고 환경을 바꾸면서까지. 형이 갈 때 무슨 얘기냐면 쌤 아버지가 편찮으시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 버리고 간다 그랬어요. 형이 막 울면서 야야 내가 장남인데 엄마 아버지를 버리고 가니까 네가 니한테 부탁하죠. 형이 막 펑펑 울었어요. 버리고 간다는 심정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더 많이 자고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겠니. 부모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악물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은 엄마 아버지한테도 많이 해주고. 형이 한번 나왔었어요. 영주권이 나왔대. 시민권 안 나오고 영주권 나왔는데 치장을 하고 나왔어요. 롤렉스라고 하니? 아, 나 더러워서. 롤렉스 괜히 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아 나 더러워서. 아우 차가 뭐 벤츠인데 아 2대 굴리니까 유집 이지랄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 내가 형님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와서 그래 유세라도 떠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형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한국 나오면 이제 내가 들어가려고. 아무튼 형하고 누나가 미국 가서 잘 되는 건 정말 좋은데 우리들 명절은 이번에 너무 쓸쓸했죠. 집사람하고 나 아기가 없으니까 둘 가고 아버지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엄마 나 집사람 이렇게 셋 이렇게 있고 이제 미국 가고 화상회의를 하는데 막 스카이프 막 이런 거 틀면서 하는데 막 우리 형수님은 원래 맏며느리잖아. 와서 일해야 되잖아. 개만 2마리 안고 내 어머니 어머 예오 해피 예 어머니 막 이래. 얘들아 니는 재밌나? 자기 전화 내 어머니 아우 집사람 동서 많이 힘들지. 우리 사람 네 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형수가 제일 놀았죠. 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 형이 미국 갔을 때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지금 안민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니 먹여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묘하게 연결이 되죠. 그 당시 그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막 목눌림 정책이라고 부동산 되게 압박했거든요. 그 부동산이 지금까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2억에 빚지고 미국 갈 때 정말 이 나라 얼마나 원망하면서 떠났겠니.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면 이 나라 형 떠날 리가 없잖아. 이해되니? 다음 3번째,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백성이 편할 것이다. 이 3가지 조건. 나라를 가정처럼 해라. 먹여 다스려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라. 이러면 나라가 태평하다 이 얘기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나중에 우리 충청도를 대표하는 뭐가 돼? 대변하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이런 게 되라 그랬잖아.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 되라 그랬잖아. 그렇게 지도자가 됐을 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마음에서 해야지, 정치적으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아까 얘기한 스님 각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 안 되고, 또 제발 일자리 만들고 먹여다 써야 돼. 야, 아싸가 뭔지 아니? 아싸? 자발적 아웃사이더랍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흔히 쓰고 있는 언어랍니다. 자발적 아웃사이더. 즉 취업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오직 취업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자발적 아웃사이더, 아싸랍니다. 얼마나 슬프니? 아무리 스펙은 쌓고 쌓아도 뽑는 데는 없고, 뽑는 데 들어가려고 아무리 인턴 짓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해도 정부에서 나오는 인턴 지원금 끊기면 잘라버리고,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을, 선생님 제가 서울대만 가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좋죠. 근데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해결할 가능성만 큰 거지. 이 서울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응샤. 야, 드디어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한 거야. 난 S상이야! 라고 하면 뒤에서 소리치죠. 누가? 야, 너 뭐야 이 새끼야? 예? 하고 뒤돌아보면 뭐니? 서울대 올라간 사람들이 다시 줄타기 하고 있죠. 뭐니? 삼성전자 취업하려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독서실에서 난 아웃사이더가 이 중에 떨어지는 것도 있죠. 서울대 나와서 대전에 있는 애들, 서울대 나와서 취직 못한 애들. 이해되니? 서울대 나왔다고 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니? 사법고시에 패스했다고 다 검사, 판사, 다 변호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전자에 나는 입학을 한 거야. 야, 이 새끼야! 뭐해? 예? 신입사원일 뿐이에요. 다 대리다는 거 아니에요. 다 과장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임원들. 임원은 기업의 꽃이라고 하죠. 다 임원들. 와, 삼성전자 임원은 연봉이 몇 억이래. 와, 한두 명 있어요. 와, 그럼 승진했다고, 과장됐다고. 와, 아니죠. 그때 되면 애가 대학 가죠. 애 대학에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해라고 해요. 우리네 인생을 쓴 바다라고 해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쓰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때의 기쁨이 너무 커서 인생 살만한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고통을 잊게 해주니까요. 즉 김영란의 모란이 피기까지 내서, 모란이 피는 시기가 너무 좋아서 360일의 슬픔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대학 좋은 데 가세요. 왜? 여기서 떨어지는 애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거꾸로 볼게요, 얘들아. 충대를 갔어요. 삼성전자를 간다고요? 어려워요. 역행에서 올라가야 되잖아. 모든 사람들이 배제하는 배제들을 갔어요. 못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약간 내가 서울대를 갔다고 하자.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좀 낮췄어. 그래도 좀 세계 한 2, 3위 정도 되는 거. 휴대폰은 3위고 TV는 2위. LG전자는 가볼까? 쉽죠. 높은 데서 낮은 데 가는 거니까. 중소기업은 여기 신탄지나 한국타이어는 그냥이죠. 눈이 높아서 안 갈 뿐이지. 서울대 나왔는데 한국타이어 취직이 안 돼요? 다 돼요. 서울대 나온 재원인데 대한민국 1%인데 지가 안 가려고 해서 그렇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가란 얘기야. 삼성전자 다니다가 승진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있어. 요새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 그냥 연봉 한 8천 받다가 연봉 5천 받는 데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런 봉우리를 높게 해놓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대학만큼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 발인해 보면 신문이 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보고 내요. 신문 내면 서울대학교, 연세대 무슨과, 이건 꼭 내요. 내가 짝을 되게 재밌게 보는데 수요일 날마다 저녁에 하거든요. 짝 되게 재밌게 봐요. 선생님은 집에 하도 좋아하는 프로그램 많아서 다 녹화해놔요. 별그대 이런 거 다 수업할 때 하잖아. 그럼 집사람이 다 녹화해놔요. 환장해요, 맨날 녹화해서. 근데 짝 같은 데 보면, 너도 혹시 보나 안 보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대학이 나와요. 그러면 좋은 대학교는 제일 앞에 딱딱딱 넣어줘요. 연세대학교 무슨 학교. 근데 뭐 부경대 뭐 이런 데는 아예 없거나 밑에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학벌이 딱 되는 애들, 그리고 별로다 저 사람 이러다가 학벌 공개하고 직업 공개하면 확 달라져요. 그런 게
심리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그거를 지금 따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지금 대학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 1, 2, 3이면 이 3년 동안 내가 감히 단언하건대 한 3시간만 자기 공부하면 24시간 중 3시간만 자기 공부 계속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면 서울대는 꼭 갑니다. 과는 잘 몰라도 서울대는 분명히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지금부터 뭔 말인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이해돼? 어려워요 얘들아. 하루에 3시간씩. 나는 옛날에 하루에 2시간을 제시한 적도 있어요.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 고3 때까지 단 한 명도 그 지킨 애가 없어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럴 때도 와서 3시간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루에 3시간씩. 근데 마음만이라도 공부를 잘하고 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동기부여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앉아있는 너희들 모두 다 내가 어느 대학 가겠다, 어느 과를 가겠다라는 걸 꼭 하나씩은, 꼭 2개씩은 잡아야 돼요. 아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지만 꿈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까지 다 해야 돼요. 하나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세이브된 꿈도 2개, 3개 있어야 돼요. 이 대학을 못 가면 이 대학을, 이 대학 못 가면 이 대학까지라도 정해놓고 자기가 매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3시간씩. 정말 24시간 중, 내게 주어진 24시간 중 딱 하루에 3시간만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원에서 가르치고 인강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3시간. 정말 만들기 어려워요. 학교 다니기 시작해봐. 어떻게 만들어? 하루에 3시간.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3년 동안 버텨낸다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보다 더 넘어서는 대학교도 갈 수 있다고 나는 감히 단언을 해요.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선생님 아무리 외워도 안 헤어져요. 그런 애들은 3시간 반요. 머리가 안 되면 시간 늘리면 되죠. 이해되니? 그렇게 해주기를 꼭 바라요. 자, 봅니다. 안민가 15쪽. 구는 업이요. 업이 뭐니? 아버지, 아비, 아버지요. 신하는 다자설. 기본형이 뭐냐? 다솜입니다. 친구 중에 다솜이라는 애 있니? 친구 중에 다솜이라는 애 있어? 진짜? 와, 시스타가 네 이건 친구야? 다솜이가 네 친구야? 다솜이 순우리말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명사 사랑이 곧 우리말로 다솜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다는요, 괴다라고 합니다. 들어봤니? 괴다.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정과정국에 보면 괴다 나오거든요. 괴다는 사랑하다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오빠 나 정말 괴? 나 엄청 괴. 오빠 나 얼마나 괴? 어유 되게 많이 괴지. 오빠 영원히 괴일 거야? 알았어. 오빠 괴. 나도 괴. 이런 거예요. 괴. 엄청이 괴. 괴상스럽죠? 다솜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죠. 그러니까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을 사랑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할 때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이해되니? 꿈을 대며 살아가는 생물들, 거꾸로 하면 생물이죠. 이 세상 모든 생물들. 이를 뭐 하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먹여 다스리십시오. 먹이 다스라. 먹여 다스리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먹여서 다스린다면 이 땅 버리고, 이 땅을 버리고 어딜 가겠습니까? 이 땅을 버리고 어딜 가겠습니까? 할 때 나라 악, 나라 안. 이 땅을 버리고 어딜 가겠습니까? 할 때 나라 안, 진이지 유지되지. 나라 안이 유지될 것을 알 것입니다. 다음, 다시 볼게요.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꿈을 대며 살아가는 생물들 이를 먹여 다스리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이 땅을 버리고 어딜 가겠습니까? 할 때 나라 안이 유지될 것을 알 것입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아으 밑줄 칩니다. 지금 19제 장가는 처음 하는데요. 19제가 아으는 감탄하는 거고요. 이 뒤부터, 아으의 뒤부터 뭐가 나오니? 주제가 나옵니다. 19제 장가는
아소. 이 뒤에 낙구인다고 하는데 이게 주제가 나옵니다. 아으. 군다이 뭐다? 군답게. 군다이 군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다이 신하는 신하답게. 민다이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괄호 열고. 뭐라고 했니? 각자 역할에 충실하라 이 말이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각자 역할에 충실한다면 이 얘기죠. 각자 역할에 충실한다면. 이게 뭐니? 조건이죠. 옆에다 쓸까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조건이죠. 그러면 결과 나옵니다. 뭐니?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Understand?